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큐형입니다. 어젯밤에 쇼츠로 코스피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상이 적중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국 주식은 원칙적으로 숏배팅 이해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무포지션이고요. 배가 아프거나 심사가 뒤틀려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1년에 3배 오른 게 과열을 증명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지나가는 모든 이가 행복할 순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과 뉴스들 끝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제 CPI 쇼크부터 오늘 밤 PPI 발표, 그리고 트럼프의 베이징 행보까지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제가 이 흐름을 다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 매수하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그건 포모입니다. 공포에 의한 추격 매수예요.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자, 어제 나온 경제지표부터 짚겠습니다. 어제 CPI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3.8%, 예측이 3.7%였는데 상회했습니다. 코어 CPI도 전부 예측을 뚫었습니다. 3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이란 전쟁 재개를 고려 중이라는 CNN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WTI가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CPI 상해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어제 나스닥이 2% 하락했습니다. 퀄컴은 하루에 13% 빠졌습니다. 오늘 일정 보면요. 오늘 밤 9시 30분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것까지 높게 나오면 연준금리 인하 올해 완전히 없어집니다.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알리바바 실적도 나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되는데요. 트럼프가 오늘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머스크, 팀 쿡, 레리 핑크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케빈 허씨가 연준 의장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하반기 금리 방향이 거기서 갈릴 것 같습니다. 참 바쁜 한 주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마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1% 하락했고요. 나스닥 1% 하락,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하락폭이 큽니다. 고물가와 금리 압박이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빅스 공포지수는 18.38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커플링입니다. 주식시장과 함께 비트코인도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81,000달러 81K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세로는 1억 2천만 원을 돌파했고요. 김프는 마이너스 1.16%입니다. 역사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일 때 매수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후 수익권에 들어가는 실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339만 9천원, 솔라나 14만 1200원으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CPI 핵심만 짚겠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지난주 NFP 고용지표가 예측 2배로 터진 상황에서 물가까지 안 잡혔습니다. 고용도 강하고 물가도 뜨거우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 반응성을 거의 0%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입니다. CNN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란 전쟁 재개를 더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도 나오자마자 WTI가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유가가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직접 자극하는 구조입니다. 이란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물가가 잡히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공포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트럼프가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9년 만에 방중인데 머스크, 팀쿡, 레리 핑크 등 글로벌 거물급 인사 CEO들이 총 출동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란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서 호르무즈가 열리느냐 마느냐, 이게 이번 주 시장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나오면 시장은 더 깊은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퀄컴이 하루에 13% 빠졌습니다. 2020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에요.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문제였습니다.
AI 스마트폰 수요 둔화 우려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진짜 AI 수혜주와 아닌 종목 간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인텔이 애플 기기용 칩 제조 예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소식에 인텔 주가가 장중 5.7% 급등했죠. TSMC 의존도를 낮추려는 애플과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려는 인텔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거대한 흐름의 일환이며 인텔에게는 강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CPI의 선행지표인 PPI마저 예측치를 상회한다면 시장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겁니다. 오늘 밤 변동성이 어제보다 더 클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뉴스 다들 보셨죠? 이제 이 지표들이 나스닥 차트에서 어떻게 박혀 있는지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 보시면요. 어제 CPI 쇼크로 인해 2일 이동평균선이 장대 연봉으로 밀렸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승 추세의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전형적인 추세 전환의 전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PPI 결과에 따라 차트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표 확인 없는 진입은 도박입니다. 확인 매매를 통해 지지력이 검증된 후 움직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을 압도하는 독자적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8만 달러 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하방 경직성이 나스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RSI가 감매수권을 시키는 이 과정은 나스닥의 조정과는 결이 다른 건강한 숨고르기입니다. 기관들의 현물 ETF 매수세와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며 비트코인은 나스닥이 조정을 받아도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으며 본 영상은 참고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을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CPI가 들렸고 유가가 세 자릿수입니다. 인플레이션 재발은 이제 현실입니다. 베이징발 빅딜이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면 수직으로 반등, 빈손으로 돌아오면 시장 추가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냥할 때가 아니라 은신할 때입니다. 지지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시장에서 몇 발자국 뒤에서 지켜보십시오. 칼날이 떨어질 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Q형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과열된 시장에서 시나리오 없이 움직이는 건 도박입니다. 오늘 밤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베이징 소식을 확인하고 움직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는 것보다 변화에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월가 영웅 피터 린치가 남긴 말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 PPI도 항상 그랬듯이 속보쇼츠로 다뤄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Q형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